그래서 지금 12월 달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1조 7천억 달러의 사회 간접 자본의 법안 통과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수급이 빠져서 안 가는 거지 매도가 많아서 약세다. 이건 아니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년보다는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해가 갈수록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커질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의 안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이제 다른 쪽들 높게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쓰리죠. 그동안 계속 조정만 받다가. 네.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속쓰린 분들이 이제 자동차주 들고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도 전기차에 대한 이슈로 미국은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참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요 며칠 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인프라 법안이 다시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미국도 전기차 쪽이 테슬라를 포함한 쫙 빠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이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같이 볼 수도 있고 나눠 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냥 편하게 나눠 보죠. 전기차 관련주들, 여기서 이제 LG화학, SDI 이런 관련주들, 아니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의 2차 전지 소부장 업체, 요거 하나 딱 나누고, 현대차, 기아차도 나눠보죠. 21만 원에 멈춰 있는 현대차, 8만 원대 멈춰 있는 기아차.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위아, 모비스, 남도 등등으로 나눠보죠. 일단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900달러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시장에서 나오는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주식을 뭐 18조, 20조 팔았다는 다음 문제. 근데 테슬라의 주가와 시간이 되실 때 비트코인의 주가를 나란히 겹쳐 보십시오.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말 맞추기 나름인데 테슬라의 주가와 비트코인의 주가는 거의 동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일단 비트코인으로 인한 테슬라의 결제 자체를 일단 보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과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머지 종목들 화려하게 상장했던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의 주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건 뭐냐 하면 또 미국의 대표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포드라든지 GM의 주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자동차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반도체고 사실 더 안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동차는 하나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동남아에서 부품 차량용 반도체나 부품만 풀어주면 대기 수요가 넘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거야. 이게 대기 수요가 넘치는 거예요. 반도체는 수요가 많아서 문제였고, 공급이 많아서 문제였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작은 거고, 차는 완전 반대예요. 수요는 엄청 대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못 간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란 거는 수요보다 훨씬 풀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봉쇄만 풀려버리면. 동남아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면, 말레이시아 공장이 잘 돌아가면. 근데 전 여기에 딱 포인트를 잡았어요. 일단은 왜 테슬라와 루시드 모터스의 주가가 약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제 정시에 조금 눌렸던 건데 전기차는 또 하나의 어떤 산업이 있냐면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죠. 누가 생돈 주고 누가 제 값을 주고 다 사겠습니까? 생돈 주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네. 서울 국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거를 되게 강화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1조 7천억 달러의 사회 간접 자본의 법안 통과입니다. 바이든은 이게 자기 표예요. 근데 지금 약간 이 조 만친 상호는 이 사람이 지금 자꾸 쇠방을 놓는 거야. 조신 아닙니다. 조. 미국 분이에요. 조. 가서 손 좀 봐주고 와요. 이름이 조구나. 보통 앞뒤 바뀌어 있죠. 조 만친. 이분이 지금 자꾸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법안이 뭐냐면 1조 7천억 달러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입니다. 근데 1조 7천억 달러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바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BBB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 관련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천조가 넘겠죠. 뭐 2천조 훨씬 한 2,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 기관 시설 짓는 것도 있는데
차량용 전기차 쪽에 그 보조금이 있어요. 최대 12,500, 대당 무려 12,500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5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500달러를 다 주느냐? 그게 아니고 구간이 있어요. 일단은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전기차 이상, 우리가 말하는 EV는 순수 전기차고 뭐 어려운 이야기 빼고 그냥 EV, 전기차 기준으로는 7,500달러를 주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 제품의 배터리가 들어갔네? 그러면 500달러 더 줄게. 그래서 8,000. 근데 이 전기차 조립을 이 미국의 노조원들이 생산을 했네? 그럼 4,500달러 더 줄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총 이제 12,500달러 정도가 지원되는데 12,500달러가 지원되려 그러면은 이 사회 간접 투자, SOC 투자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도 어제도 그랬던 주말에도 그랬던 어제 하루 전날 장 빠진 것도 이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조만친 분. 예, 꼭 한국 사람 이름 같네. 조만친. 예, 조만친 상원 의원이 자꾸 태클을 놓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원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차피 바이든 파야. 여자분은 야 빨리 하자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조만친 상원 의원 말고 대표가 이제 상원 대표는 척 슈머 대표인데 그게 지금 어떤 그림을 가느냐 일단 밀어놨어요. 1월 달로. 그래서 요 불확실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루시드 모터스, 리비안 이런 종목들의 주가 약세에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왜? 보조금 지급 안 되면 별로 의미 없고 그 외적인 요인도 많긴 많죠. 뭐 긴축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담되는 게 구매력 감소 효과니까 그렇죠. 성장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가 조금 어려운 것도 충분히 미국 전기차 회사 또는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작년서부터 이 얘기 우리 그 인프라 법안 그리고 여기에서 그 자동차 보조금 그렇죠. 계속 좁혀왔어요. 이게 빨리 돼야 우리 현대차도 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엄청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조금 연결시켜야 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도 결정적으로는 제가 한번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북미 기준으로 아이오닉 5 EV6의 합산 차량 판매 대수가 테슬라 3Y보다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물론 절대 수치가 그게 뭐 전체 뭐 만약에 현대차가 뭐 100만 대 기준 중에서 뭐 10만 대 정도는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는 안 되지만은 그럼 어쨌든 간에 포인트를 어쨌든 EV차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있었고 조금 제가 보니까 자동차주에 대한 시장의 뷰가 조금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강한 게 사실은 호재에 너무 둔감해요. 현대차가 이번 주에 주가를 한 3, 4% 튈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네시스 모델 G90의 12,000 계약 정도의 사전 계약이거든요. 전기차? 아니요. 세단, 고급 세단. 그냥 일반 현대차가 차로. 야심차게 벤츠 S클래스를 타겟으로 만든 게 이번에 나온 G90이에요. 네, G90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외에도 사실 지금 EV가 기아차의 EV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는 지금 500대밖에 안 팔렸지만은 제네시스의 전기차 라인 GV60이 지난 10월 달에 벌써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GV60 전기차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공급만 안 됐을 뿐이지 호재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조금 약하다. 이거는 약간 여기에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미국의 트릭을 몇 가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일단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루시드의 주가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좀 빨리 통과되는 그림으로 가고 여기에 GM이나 포드의 주가도 완성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뭐 동남아 쪽이든 아니면은 어디쯤 간에 차량용 반도체의 그 부족 현상이 조금 밀리서 된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 나올 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차의 수급이 아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아쉽게도 현대차 기아차의 수급이 조금 뺏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 그거에 대한 지금 뭐 좋은 실적, 비전 이런 거는 별로 시장에서 호응을 못 받고 결국은 전기차에 관련해서 얼마나 비전을 보여주느냐. 근데 뭐 도요타가 됐든 뭐 다른 뭐 BM 뭐 외국계 회사들 보면 뭐 2030년까지 100% 무슨 뭐 전기차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막 로드맵을 딱 돌리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것도 그러니까 같이 끌고 가려는 전략 이런 것이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걸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 수라만 치면 하지만 조금 고무적인 거는 올해 현대차, 기아차의 합산 북미 시장 점유율이 합산 10%를 넘겼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몇 년 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다시 뭐 2000년대 초중반 좀 고전하다가 10년도 고 다시 올라간 거는 정의선 체제 이후에서 빠르게 SUV와 포커식을 맞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는 현대차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SUV 쪽에서 뭐 기아의 뭐 이런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는 안 팔리고 있습니다만 텔루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거지. 아니면 타이거 우저가 탑승하면서 되게 유명한 GV 시리즈. 그래서 SUV 쪽이 이제 치고 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전체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잡아가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소니가 4조를 투자하네, 닛산이 2조를 투자하네 4조 N입니다. 4조 N. 네, 4조가 아니고 4조 N. 그러면 우리 돈으로 뭐 그 10배짜리니까 그렇죠. 50조, 예, 닛산이 한 30조 이게 투자하니까 현대차가 뭐 10조 이야기랑 보면 좀 먼 이야기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점유율 측면의 차이가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아니면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벤츠보다 전체 투자금이 작아서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정확히 숫자는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현대차 전체 시가총액 피어 대비 투자로 친다면은 그리 뒤처진 것 같지는 않던 생각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대차가 어쨌든 시장에서 네. 그 주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분명히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월 달 되면 받을 겁니다. 그래요?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지금 번뜩 떠올랐는데 이 얘기하니까 저번에도 뭔가를 하나 확신 있게 장담을 저 했었는데 하이닉스 이야기 했습니다. 아 그거였어요? 아, 예. 저는 아, 이게 이 하창봉만에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예상하지 못한 이게 딱 있어요. 왜 12월 달에 삼성전 현대차가 약할까? 근데 이 사람은 왜 1월 달은 12월보다 현대차, 기아차의 수급이 좋다고 얘기할까? 지금 번뜩 생각이 났어요. 말하다 보니까. 뭐예요? 좀 전에 말한 거 뭐 장한 거 빼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쨌든 간에 패시브 자금의 관점 현대차, 기아차는 배당이랑 거리가 좀 멀거든. 네. 그런 것도 좀 갑자기 생각해요. 배당이랑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건죠? 이 배당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수급이 얕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들어오는 수급이 사실은 기관 수급 대부분이 배당과 관련돼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작게 준다고 해도 350원 이상 준단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꼭 배당 아니다 하더라도 코스피 200 시가총액 20%에 맞춰갈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그룹 좀 배당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12월 수급의 특징이 패시브 자금의 배당 차익 거래라면 이런 이벤트가 종료되는 뭐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또 연초로 가면 조금 더 수급이 너무 저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조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프라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 네. 어차피 현대차도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오닉 5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그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 제가 NH증권의 자동차주를 바라보는 리포트를 좀 봤는데 다 제가 반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반박하기가 조금 무한할 정도로 다 아는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섹터의 현실이에요. 첫 번째 몇 가지 제가 또목조목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주의 실적이 부진했고 지금 전체적인 비율가 뉴트럴 정도밖에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 근데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원래 하반기에 튀려고 하다 오미크론이 발병함으로써 지금 다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숨통이 오미크론으로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백신 4차 부스터샷으로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거고 일단 그거 똑같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하반기에 접어들 때 자동차주에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격 인상이에요. 차값을 다 올립니다. 현대차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꼭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도 차량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부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의 상승 부분 뭐 차량용 내연 강판 뭐 타이어 고무가 뭐 어떻게 보면 고무가에 다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 타이어는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또 높습니다. 가격대가.
그러니까 차량 가격 인상하겠다는 부분. 이것도 좋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 현대차도 사실 나쁘게 보면 좋게 보면 26년까지 170만 대 목표예요. 친환경차. 그게 나쁜 숫자 아닙니다. 그리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계절적인 효과로 인한 상대적 약세일 뿐 특별히 악재에 대한 노이즈 포션은 오히려 반도체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지금 반응이 좋은 반도체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투자의 관점에서. 네. 수급의 저출을 몰렸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워낙 연초 대비해서 눌렸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이제 전체 사이즈가 자동차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크니까 이제 그쪽 수급이 몰렸을 뿐이지 자동차는 지금 수급이 빠져서 안 가는 거지 매도가 많아서 약세다. 이건 아니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예, 홀드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돼요? 이건 대형주는 장에 대한 시점이 중요한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에 베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25일 이후 다음 주. 네. 이번 주까지는 거의 뭐 지금처럼 크게 바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는 거의 대부분이 뭐 그냥 제가 날짜까지 콕 집어드리면 거의 29일 아침 10시 전이 좋습니다. 29일. 그게 왜 그러냐면 배당락일 거의 아침에 개발락 나오면 그날 그 10중 8구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면 29일 아침 10시에 사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간다. 그때가 이제 솔직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배당이 원래 주식 배당만 배당 보정을 해야 되는데 현금 배당은 상관이 없는데도 배당락이라 보게 되면 일부 종목들이 동시효과 때 좀 떨어져요. 근데 동시효과 떨어졌다가 이제 한 20-30분 지나고 나면 회복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바스켓으로 나오는 그 패시브 자금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코스피 200 종목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아닌데 자동차나 전기전자나 또 이런 관련 배당주들은 반대로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29일 오전 10시 전후에 조금 약할 때 사두시면 아마 연초 효과를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 예. 자꾸 저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확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아, 확신이.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주식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또 롯데란다. 로봇과 관련한 테마를 네. 그 열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투자 그 팀이 발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그 섹터는 변할 거라고 이제 모두가 기대하니까 그만큼 파워풀하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로봇 관련주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지켜보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또 가지고 있는 분이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이익 실현해야 될까? 이게 양쪽이 다 고민이란 말이죠. 이 로봇 관련주는 사실 대장주는 3개 기업밖에 없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로봇 가지고 투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매매 영역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커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거든요. 누구나 알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왜 이렇게 초를 끼웠냐면은 어쨌든 LG전자도 로봇 산업을 강하고 클레이 있잖아요, 클레이. LG에서 만든 로봇, 이동 로봇 이름이 클레이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이제 TF에서 팀으로 격상한 부분. TF에서 팀으로 격상하면 뭔 일이 생깁니까? TF 팀장에서 팀장이 생기는 거죠. 직함이 생깁니다. 그 말만 그거든요. 이게 말장난 같은 게 아니고요. 태스크포스라는 거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번개 모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서로. 우리 모여가지고 로봇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인데 그거를 팀으로 딱 한다는 거는 현판을 만든 거거든요. 해야 돼. 네, 이제 현판 비전이 제시되고 그럼 삼성그룹에서 예산 배정, 삼성이 연초에 밝혔던 240조 신미술 투자에 신기술 투자에 로봇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복지 지원해 주겠다. 그 내용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삼성이 20일, 22일 날 정도에 다시 로봇 산업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겠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움직였었는데 지난 한 2, 3주 동안 놓고 보면 이미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1월 5일부터 열리는 CES와의 연결고리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라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어쨌든 삼성이 했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삼성이 이제 팀을 만들었다는
기존의 뭐 LG전자의 뭐 로보티즈 인수, 로보로브 인수, 아니면 현대차 그룹의 사족 보행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인수, 이런 거는 조금 그냥 큰 이야기거든요. 현대차는 당연히 로봇 사업을 키워야 되죠. 왜? 자동차 생산, 이게 다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생산, 그 다음에 물류 처리, 우리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4발 달린 개가 걸어다니는 그 로봇 있죠. 그 로봇이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서 서빙하는 로봇 아닙니다. 그거 산업용 로봇으로 보안이라든지 물류 쪽에 들어간 로봇들이거든요.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만약에 점검을 돌지 않습니까? 밤에 야간 순찰을 돌 수도 있고, 유해가스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산업용 로봇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타주는 로봇, 그런 것도 있는데, 현대차에서 사실 추구하는 건 커피 타주는 그 휴게소 그 로봇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은 이제 현대차랑 조금 다른 그림일 겁니다. 아마 소비자용 로봇을 조금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용, 네. 생활용 그 로봇을 좀 집중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왜냐하면 들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말 나온 김에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 물류 자동차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고, LG하고 삼성은 어떤 회사냐면 통신회사면서 가전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정용 로봇 쪽에도 비중을 많이 높이는 거죠. 단순한 청소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청소기 만드는 회사 유진로봇, 에브리봇 홈쇼핑에 열심히 팝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산업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대로 이제 가정용 실생활 로봇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용량 같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 좀 올랐다가 빠졌거든요. 이게 약간 타점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로봇 관련주하고 자율 관련주의 공통점이 바로 이 공통점. 요새 그 유행한다면서요? 뭐? 오빠 오르면 뭐야 그거? 막 들어봤어요. 오전에 빠진다 그러나? 아니. 오르면 빠지. 아니, 오르면 물리고, 네. 사면 물리고. 네.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아재가 됐나 봐요. 분명히 제가 들어도 잊어먹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서 어제 기억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하고 로봇은 대부분이 실적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 사업의 주체는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기업을 그 모멘텀으로 주가를 쏘자니 애매하고, 거기에 연결된 작은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통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주의 특징이 오전 강세입니다. 오전에 강세하면 거의 10중 8구 정신 먹고 나면 쭉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차트 기준으로는 뭐 오전에 만약에 그건 왜 그러냐면 전일 장 끝나고 뉴스에 반응하는 섹터들이거든요. 뉴스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년보다는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해가 갈수록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없게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근데 종목을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보긴 보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보게 되면 현대차 아이디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이족 보행입니다. 다리 2개.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LG 쪽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볼만한 거는 로보티즈나 로보 같은 경우는 삼성 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기타 공장 자동화 이렇게 보게 되면 SM코어라든지 삼익 THK라든지 좀 많긴 많은데, 일단 저는 청소기 쪽은 너무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청소기 쪽은 주가는 잘 움직이더라도 일단은 변동성은 좀 크다.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로봇의 팀을 만들고 어쨌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삼성이 팀을 만들고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환호를 했냐면, 삼성이 뭘 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이 이제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M&A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근데 삼성은 아시겠지만은 이미지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죠? 기업 함부로 인수하지 않아요. 굳이 또 그리고 계열 회사에 둘 필요가 없어서 삼성에서 항상 보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삼성의 강소 기업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들게 되죠. 반도체도.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국내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갖고 있고,
이제 어떤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로봇을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센스인가? 이송이라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야 돼. 이송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인형이야. 그 일본 소니가 만든 이상 애완용 로봇 말고 이제 산업용 로봇.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센서는 기본인 거고 중요한 거는 관절입니다. 그렇죠. 관절. 구동 모터. 그러면 또 로봇 관련 구동 모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제 아진 엑스타이라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예, 구동 모터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로봇은 뭐 일단 관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센서 장력이 중요하죠. 뭐 이미지 센스라든지 센서 쪽 반도체 로봇 관련 반도체 관련주가 좀 중요할 거고 근데 주가는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되 제가 조금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요거 길게 봐야 일단은 CS까지 같아요. 아, 그 세스가 끝나면 네. 이 로봇 이 분위기도 테마도 끝난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멀리 계속 봐야 될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쌀 때 모아놓고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아, 장기 투자도 아니다. 트레이닝 영역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 관련주로 거래되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조금 작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5천억 미만짜리가 많고 실적에 불안정성이 많은 기업이라 펀드나 어떤 액티브 자금들이 사놓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끌고 간다 그러면 현대오토웨버 정도는 펀드나 이쪽에서 가져가겠죠. 현대오토웨버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13만 원짜리 주가고 좀 무겁단 말이야. 이런 그렇죠.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시장에서 지금 바닥바닥 잘 움직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아마 오늘 SPG인가요? 상한가 친 종목도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매매 영역 같은데 언건 CS가 마감하고 나면 아니죠. CS가 열리는 그 순간부터라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말과 연초에 반짝의 트레이딩 영역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건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오르는 게 없고 또 그동안 손실 본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막 그런 맞습니다.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 배터리 좀 쉬고 메타버스 쉬고 하다 보니까 또 그 한모니들이 삼성이 로봇 한 대 빡 이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주린이분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또 들어갔다가 물리실까봐 하여튼 잘 신경 쓰시면서 예, 그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잘 지켜보시고요.